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은 단원이 4개입니다. 4개인데, 무리수와 실수, 이게 루트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 루트 단원을 배우게 되고 처음 보는 거죠. 들어는 봤겠지만, 처음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항식의 곱셈하고 인수분해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곱근을 왜 외우냐면, 2차 방정식이면 차수가 이렇게 2차인 걸 얘기하기 때문에, 뭐 가장 간단한 거 생각을 했을 때 x제곱이 4이다. 이런 것도 사실 2차 방정식이죠. 그럼 x값은 2개 나옵니다. 2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근데 문제가 있죠. x제곱을 했는데 이게 3이 나온다.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수와 실수 단원에서 루트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또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차식 인수분해 돼야지 방정식을 푸니까 그게 필요하고 2차 방정식을 또 제대로 풀 수 있어야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뭐 아직 배우기 전이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x축이 있으면 x축과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고 막 그러는데 이 두 군데서 만나는 그 x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순서대로 1, 2, 3, 4 단원이 전부 다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뭐 3차, 4차 그 이상의 방정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기말고사 범위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하죠? 자, 하나씩 봅시다. 이 무리수와 실수에서 제곱근과 실수 내용이 뭐가 있는가? 이 제곱근의 뜻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곱근은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자, 어렵죠?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이겁니다. x 제곱이 a라고 했을 때 x는 a의 제곱근이다 이런 뜻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어차피 모든 수학의 어떤 기호나 약속들은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가장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까요? 12에서 뭐 5를 뺐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7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5에서 12를 뺀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에서 음의 정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제 좀 더 가볼게요. 예를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x제곱을 했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x제곱은 4다 이런 거를 풀어낼 때 제곱하여 4가 나오는 수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x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한 게 2차 방정식을 푼 거예요. 해를 구한 겁니다. 이런 걸 했는데 x를 제곱했는데 이게 3이 나왔습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러면 x를 제곱해서 3이 나오는 수는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5가 만약에 x였다면 1.5를 제곱하게 되면 2.25가 나오니까 여기 보이는 그 x 값은 1.5보다 좀 더 크겠구나. 그 다음에 1.6을 제곱하면 2.56이 나오죠. 아직 3이 안 됐기 때문에 x는 1.6보다 좀 더 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1.7을 제곱하게 되면 289, 2.89인가요? 아직 3이 안 되죠. 1.8을 제곱하게 되면 3.24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을 딱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x제곱이 3일 때 그 x를 구하게 되면 1.7보다는 좀 더 큰 수고 아직 3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1.8보다는 좀 더 작은 수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1.7이 얼마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1.71인가 1.72인가 1.73인가 이런 걸 해보고 싶으면 얘를 다 제곱해 봐야 돼요. 1.71도 제곱하고 막 해봐야 됩니다. 근데 1.73에 좀 가까워요. 그리고 또 소수점 아래에 세 번째 자리 또 계산을 해봤더니 1.731 정도 붙이면 또 가까운 수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도 끝이 없어요, 이게. 끝이 없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어떤 수인지 그냥 딱 얼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를 무리수라고 불러요, 무리수. 이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순환소수가 이 분수 중에서 끝이 없는 수를 무한소수라고 하는데 근데 순환 마디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7분의 1 같은 걸 계산을 하게 되면 0.142857 이렇게 나와서 1부터 7까지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모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르고 유리수. 그래서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기하 분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안 돼요. 끝이 없고 규칙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순환 무한소수. 순환이 없어요.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 무한소수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 상태로 우리가 x값을 둘 수가 없죠. 점점점점점. 이 수학에서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기호로 만든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x제곱이 3이 되는 그런 x를 루트 3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이게 약속입니다. 루트 3은 대략 한 1.7 얼마 정도 되는 그 정도 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하나 해볼까요? 그럼 x제곱이 만약에 5라면 그럼 x는 뭐라고 부를까요? x는 루트 5라고 부릅니다. 루트 뿌리죠, 뿌리. 루트 5라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루트 5를 우리나라 이제 한글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제곱근이라고 읽습니다. 제곱근 5. 제곱하여 5가 나오는 수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가 생략됐냐면 양의 제곱근, 그 중에서도 양수를 얘기한다가 생략이 된 겁니다. 자, 왜냐면 제곱하여 5가 나오는 수 중에서는 루트 5도 있지만 마이너스 루트 5도 있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음의 제곱근. 이거 생략하면 안 되죠? 얘는 음의 제곱근 5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하죠?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읽으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루트라고 하는 게 제곱근이라는 얘기죠. 요게 이 제곱근의 정의입니다. 어떤 수 x를 제곱을 했는데 a가 되었다. 그러면 그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말이 어렵죠? 루트 a라고 한다. 또는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한다. 그게 개념이 뭐냐면 x제곱이 a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읽어볼까요?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x제곱이 a였을 때 x는 a의 제곱근이다. 자, 어렵나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제곱근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양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이고 무슨 얘기냐? x를 제곱했는데 양수 5가 나왔어요. 그러면 x는 뭐냐면 루트 5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루트 5도 되고 해서 개수가 두 개 나옵니다. 해가. 근데 x를 제곱했는데 0이 나왔습니다. 그럼 x는 뭐라고 할 수 있죠? 0밖에 없어요. 제곱해서 0 나오는 거 0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개냐면 한 개에 찾을 수가 있어요. 한 개. 제곱근이 하나입니다. 자, x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수 찾을 수 있나요? 우리 실수 범위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곱근의 개수는 0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곱근의 개수. 그래서 이 양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이고 그 절대값이 서로 같다. 그렇죠. 루트 5나 마이너스 루트 5는 크기는 같습니다. 방향만 하나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고 요 차이지.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예시 문제 간단하게 하나 볼 겁니다. x 제곱하여 81이 나온다. 제곱하여 81 나오는 수를 생각해 보세요. 9, 9, 81. 그러니까 9를 제곱해도 81이 나오고 마이너스 9를 제곱해도 81이 나오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 자, 제곱하여 마이너스 25가 되는 수.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온다?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없다. 자,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무엇이므로 자 뭐냐면 제곱근을 계산하기 전에 이 마이너스 6의 제곱이면 당연히 부호가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36이 나오기 때문에 이 36이므로 이 안의 것을 먼저 계산해 놓고 나서 그 다음 풀어라. 그러면 이 말을 지웁니다. 어차피 얘는 36이니까 36 해놓고 다시 읽으면 되죠. 36의 제곱근은 무슨 뜻이냐? 아까 여기 정의대로 보자면 x를 제곱하여 36 나오는 그런 x는 무엇이 있는가? 6과 마이너스 6 두 개이다. 이게 a의 제곱근, 그러니까 36의 제곱근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저 정리를 하자면 자, 이 부분에 요거는 필기를 하나 하세요. a의 제곱근 이라고 하는 뜻은 제곱근을 x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a의 제곱근을 x라고 한다. 그 얘기는 x의 제곱이 a인 그런 x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x는 루트 a라고 하거나 두 번째는 마이너스 루트 a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읽어볼까요? 한글로 루트 a 말고 한글로 읽으면 얘를 제곱근 a라고 읽을 수가 있고 얘는 음의 제곱근 a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답이 몇 개 나오죠? a의 제곱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루트 a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a도 있다. 근데
제곱근 A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걔는 그냥 루트 A를 얘기하는 거죠. A의 제곱근 안에 양의 제곱근 A와 그러니까 제곱근 A와 음의 제곱근 A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곱근 A라고 하는 거는 그냥 루트 A 하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A의 제곱근 그러면 답이 두 개고 제곱근 A 하면 답이 하나예요. 그렇죠? 요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A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따라서 달라진다. 요런 개념입니다. 자, 뭐 어렵진 않으니까 다음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원리 2번 제곱근의 표현 그랬는데 제곱근은 루트 근으로 사용하여 나타내고 이렇게 읽는다라고 했어요. 루트 A라고 한다. A가 0보다 클 때, A가 양수죠. 그때 A의 제곱근은 루트 A,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A, 음의 제곱근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A의 제곱근 그러면 루트 A나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오고 얘를 반대로 제곱하게 되면 A가 나오는 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의 제곱이 만약에 2라면 여기서 X 값은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제곱하여 2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루트 2를 제곱하게 되면 그렇죠? 제곱하게 되면 당연히 2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방금 쌤이 필기하라고 했는데 사실 있었네요. 여기.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A의 제곱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답이. 근데 제곱근 A라고 하는 건 그냥 루트 A를 한글로 읽은 것뿐이다. 이게 A의 제곱근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중에 양수인 것을 얘기할 뿐이다. 그러니까 제곱근 A는 답이 하나가 나오고 A의 제곱근은 답이 두 개가 나온다. 쌤이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너무 중요해서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예시 문제 간단한 거 하나씩 풀어보면 다음 수의 제곱근을 다음 수가 A입니다. 여기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답이 몇 개 나와야 되죠? A의 제곱근 그랬으니까 답이 두 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제곱근은 루트 2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2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써주면 됩니다. 사실 엄밀한 개념은 x의 제곱이 2인 그런 x를 찾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이 5인 그런 x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x는 루트 5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5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6이 나온다. 이거 루트 6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6 이게 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11의 제곱근 답이 두 개라 그랬죠. a의 제곱근 그러면 답이 두 개예요. 얘는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11 두 가지를 다 써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 읽어보세요. 루트 11을 한글로 읽으면 제곱근 11이죠. 그러니까 제곱근 11을 구하라 그러면 루트 11밖에 없다는 거죠. 답이 하나이다. 그렇죠? 9의 제곱근은 답이 두 개입니다. 제곱하여 9가 나오는 수. 그러니까 3 아니면 마이너스 3 둘 다 적어주면 되는데 이 3이 사실은 루트 9이기도 하죠. 똑같은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제곱근 9라고 하는 건 루트 9를 한글로 읽은 거라서 얘는 그냥 루트 9에 불과하고 답은 3이다. 3 하나밖에 없다. 라고 쓰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요거 멈추고 잠깐 밑에 있는 확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각 원리가 원리 1, 원리 2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예시 문제 정도는 너무 쉽기 때문에 쌤이 같이 설명하면서 풀어주는데 밑에 있는 확인 문제 정도는 유제인가요? 확인 문제인가요? 그런 게 나와 있는 한 개, 두 개 있죠. 그거는 멈추고 바로 풀어보고 멈추고 바로 풀어보고 확인하십시오. 거기까지는 너무너무 쉬워요. 뒤에 이제 이 원리 해설의 구성이 C 스텝 가고 B 스텝 가고 A 스텝 가는데 C가 가장 쉽고 A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올라가니까 참고해서 하나씩 풀어보십시오. 자, 원리 3번 제곱근의 성질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계산을 합니다. 아까 어떤 뜻이었냐면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x제곱은 a. 요걸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서 x를 설명을 합니다. x는 a의 제곱근이다. 어떤 뜻이었죠? 제곱을 하여 a가 나오는 x를 찾으면 그게 곧 a의 제곱근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답이 두 가지가 나왔죠. x는 루트 a거나 마이너스 루트 a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제곱하여 a가 나오는 수니까 루트 a라고 하는 것이 제곱하면 a가 돼야 돼요. 루트 a는 제곱하면 a가 돼줘야 된다. 제곱하여 a가 나오는 수가 a의 제곱근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요 개념이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루트 a의 제곱은 a이다.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얘도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루트 a의 제곱 이런 모양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가 돼서 생략이 됩니다. 그게 루트 a의 제곱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너도 a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 제곱근은 제곱하게 되면 다시 a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라는 거예요. 너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다시 읽어보면 이 마이너스 루트 a도 제곱하면 어차피 이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사라질 테니까 루트 a의 제곱과 같아서 a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두 번째 2번도 얘가 이제 a가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됩니다. a가 양수일 때 루트에 a 제곱이 있어요. 루트 a 제곱. 자, 이런 거죠. 루트에 2의 제곱이 있습니다. 루트 4예요. 요거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냐면 x가 루트 4라는 얘기는 x 제곱이 4인 그런 x를 찾아보면 x가 루트 4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4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된다.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계속 배우고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제곱하면 4가 나오는 수니까 그렇죠. 그런 수이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제곱을 하지 않았죠. 제곱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 루트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그냥 2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제곱해서 4가 나오는 수를 생각해 보세요. x가 2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도 가능하죠. 요걸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제곱해서 4가 나오는 수, x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다. 자,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4라고 하는 게 사실 루트 안에 2의 제곱이니까 자, 이제 간단하게 일반화시켜 보면 루트하고 제곱하고 없애버릴 수 있다. 루트 제곱 없애버리면 2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예를 들어보니까 루트 4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루트랑 이렇게 제곱이랑 없앱니다. 그러면 4가 나오죠? 이게 4가 될 수 있다. 사실 루트 16이지만 4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이너스 5의 안에 제곱이 있네요. 이 상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얘는 5의 제곱이에요. 부호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5의 제곱. 이게 루트랑 여기 보이는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집니다. 사라져서 얘도 5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와 있죠. 자, 전체 바깥쪽에서 제곱한 것은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져서 5라고 하면 되고 이게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루트랑 제곱이랑 붙으면 일단 사라지고 9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것도 한 번에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답이 마이너스 16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안 되고 어차피 마이너스 16의 제곱을 계산을 하게 되면 16의 제곱과 같죠? 일단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져서 얘는 16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뭐 간단하죠? 7입니다. 자, 마이너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 제곱이 이 마이너스도 제곱을 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얘는 마이너스가 그냥 원래 있었고 그리고 이 루트 이 괄호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는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져서 안에 있는 식이 12인 거고 바깥쪽에 마이너스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것도 주의하세요. 여기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있다고 해서 부호가 플러스인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앞에 마이너스는 별개입니다. 이 전체만 계산하는 거고 이 제곱은 여기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 6분의 1을 제곱하면 사실 6분의 1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는 그대로 쓰고 요 부분만 정리를 합니다. 이 부분 정리를 했을 때 루트랑 제곱이 사라져서 이 안쪽 부분은 6분의 1로 계산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거죠. 되나요? 자, 이제 해봅시다. 요거 1번하고 2번은 이제 방금 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고 자, 루트 25는 루트 5의 제곱과 같고 자, 이렇게 해보죠. 루트 얘는 3분의 2의 제곱과 같으니까 자, 여기서 루트와 제곱이 사라져서 앞에는 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루트와 제곱이 사라져서 뒤쪽에는 3분의 2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3분의 12, 이 3번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루트 16의 제곱이 있는데, 자, 이거 마찬가지 루트하고 제곱 붙으면 사라진다고 했죠? 사라져요. 그래서 얘는 16입니다. 자, 나누기.
자,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얘는 부호가 플러스라고 해도 되죠. 어차피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 루트 4에서 루트와 제곱이 붙으니까 뭐가 남았어요? 4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얘는 계산 결과가 4입니다. 자, 이해되고 있나요? 이렇게 해서 원리 3번이 지나갔습니다. 멈추고 밑에 확인 문제도 풀어보십시오. 안 되는 거 질문해야 됩니다. 자, 이제 원리 4번. 이게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고 공통수학 이게 공통수학 2겠죠? 1학년 2학기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수라면서 첫 번째 단원 이게 또 나옵니다. 이게 중학교 때 중3 때 보고 나서 2번을 더 봐요. 3번을 봅니다. 이거를 어려워하고 공식처럼 쓰면 안 되는데 선생님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었어요. 제곱을 합니다. 루트를 씌워요. 그러면 요거 그냥 요거랑 요거 딱 없앤 다음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요거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되고 얘는 마이너스 3 제곱하면 어차피 9, 그러니까 3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루트 3의 제곱은 이렇게 사라져서 3이라고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뒤에 안의식이 뭐가 들어갔든 간에 이 루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지금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앞에 지금 부호가 아무것도 없죠. 플러스죠.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부호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양수를 만들어야 된다. 결론은 양수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무조건 양수이다. 자, 보세요. 이거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3 나와야 돼요. 플러스 3. 이게 만약에 5의 제곱이다. 루트다. 그러면 5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문자라고 쓰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a의 제곱인데 자 이제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a가 자 보세요. a가 양수일 때는 a를 그대로 썼고 그러니까 루트 a 제곱 할 때 a를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a가 양수일 때. 근데 이거 보면 a가 어때요? 음수죠, 음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 마이너스 3이 a였을 때 플러스 3으로 썼죠. 그러니까 부호를 어떻게 했죠? 음수를 플러스로 부호를 바꿨다는 뜻은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가 답이 된다. a가 0보다 작았을 때. 자, 등호는 a가 0일 때는 뭐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여기다가 넣든 여기다 넣든 어차피 0은 0이니까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표현한 게 요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거 적어놔야 돼요. 결론이 양수여야 된다. A가 만약에 음수라고 생각을 하면 A가 음수인데 A하고 적으면 안 되죠. A가 음수라고 했는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A가 마이너스 오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플러스 5가 돼서 양수가 된다. A가 양수이면 그냥 A라고 쓰면 된다. 어차피 A는 양수니까. 그걸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밑에 걸 다시 풀어볼 거예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자, 예시 문제에서 자, 보세요. A가 0과 1 사이에 있죠? 그러면 A는 부호가 일단 0보다는 크죠? 양수입니다. A가. 그러면 이 루트하고 제곱이 있으니까 이걸 먼저 없앨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숫자였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다. 5라고 하면 되죠. 어차피 얘는 사라지니까. 근데 이게 문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죠. 마이너스 a는. 그럼 음수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거 그대로 쓰면 돼요? 안 됩니다. 얘 부호를 바꿔요. 부호를 바꿔서 a라고 하면 됩니다. 루트하고 제곱은 사라지고. 다시 2번. 얘는 2a 전체의 제곱인데 루트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자, 부호 판단해야 돼요.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2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양수니까 이거 딱딱 없애고 그냥 그대로 2a라고 쓰면 됩니다. 자, 1-a. a는 1보다 작죠.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았기 때문에 a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좌변은 0, 우변은 1-a. 1-a는 0보다 크죠?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1-a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니까 이 루트랑 제곱이랑 없애서 1-a를 적는데 어차피 얘가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대로 적으면 된다. 적으면 되죠. a-3. 자, a가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은 수가 a인데 3을 뺐어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수에서 3을 빼면 a-3은 음수가 나오죠. 음수예요. 음수인데 잘 보세요. 이제 루트랑 제곱이랑 푸는 거는 맞습니다. 얘는 풀긴 해야 돼요. 풀어서 a-3이 나오는데 요걸 그대로 적을 수 있는가? 얘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일 때는 그대로 적으면 지금 우리가 결론을 음수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결론 항상 양수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얘는 3-a라고 써줘야지 옳습니다. 4번. 어려울 겁니다. 이게 헷갈릴 수도 있고 지금은 괜찮은데 이 문제 풀다 보면 어려워합니다. 이따가 다른 문제가 있으면 더 풀어보도록 하죠. 이건. 자, 멈춰놓고 풀어봐야 돼요. 방금 그 유형 4번 같은 경우는. 자, 원리 5번. 원리 5번. 제곱수를 이용하여 근호를 없애기. 아까 어디서 배웠냐면, 이 부분이나 아니면 아까, 어디 있죠? 이런 거 있죠. 요거. 이 부분을 이용해서 그 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제곱수라고 한다. 제곱수라고 하는 건 뭐 4의 제곱이랄지 5의 제곱, 6의 제곱 이런 거 다 제곱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곱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만 딱 가져오죠, 이거. 얘를 가져오면 루트 16이라고 하는 것이 16이 제곱수니까 4의 제곱이죠. 루트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강조하면서 배웠던 것대로 하면 이 루트랑 이렇게 제곱이 사라지면서 4는 양수니까 그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루트 16은 4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만약에 75가 있습니다. 루트 씌워져 있어요. 75를 소인수분해를 하는데 75는 5의 제곱 25죠. 곱하기 3에 이렇게 루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아직 안 배웠는데 얘를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루트 5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이게 곱셈이나 나눗셈이 있으면 뭐 더셈 빼셈은 당연히 안 되지만 곱셈이나 나눗셈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다. 각각 곱한 걸로 쪼갤 수 있다. 그러면 루트 5의 제곱은 얘는 제곱수니까 루트란 제곱이 사라져서 앞에 거는 5라고 하면 되고 곱하기 뒤에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루트 3을 쓰고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루트 3을 이렇게 생략을 하면 5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a를 우리가 뭐라고 쓰죠? 우리가 5a라고 이렇게 쓰죠. 곱하기를 생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 3이나 루트 2나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은 문자처럼 취급을 해서 우리가 뭐 아는 방식대로 생략도 하고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하기 바로 전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시 문제에 바로 나와 있는 이 문제도 한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 이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수를 써넣으세요. 자,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아까 위에서 해본 것처럼 답이 이렇게 나오려면 아된 수가 뭐가 돼야 되죠?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루트 36이 있어요. 144 좋죠. 자, 소인수분해를 열심히 합니다. 소인수분해에서 얘는 12의 제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근데 2의 4제곱은 2의 제곱의 제곱이라서 얘는 4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12의 제곱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면 되겠군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나오고 싶으면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제곱수여야 돼요.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고 제곱수가 되려면 특징이 뭐냐면 이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 지수가 모두 짝수여야 된다. 그렇죠? 4제곱이나 제곱이나 6제곱, 8제곱 이렇게 짝수 지수를 가져야지 만약에 3의 세제곱 이렇게 홀수가 돼버리면 이런 거는 자연수라고 할 수 있나요?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연수가 아닙니다. 지수가 짝수여야 돼요. 자, 소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x는 자 보세요. 2는 벌써 지수가 짝수니까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7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x 안에는 7이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 줘야 이제 x가 그러니까 이게 7은 하나 더 있어줘야 두 개 붙어서 7이 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x 안에는 얘가 지금 7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7이 하나 더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제곱수가 더 있어도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꼴이냐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x는 7 곱하기 어떤 알파의 제곱 꼴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수는 자 써보죠.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x가 7 곱하기 알파 제곱 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 이렇게 루트 안에 있다는 뜻이고 제곱이니까 얘는 2 곱하기 7 곱하기 알파의 제곱의 루트인 거니까 그냥 루트랑 여기 제곱이랑 풀어버리면 2 곱하기 7 곱하기 알파라고 우리가 자연수라고 부를 수가 있구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곱수 알파에 해당하는 게 뭐 1, 4, 9, 16 이런 거니까 가장 작은 거는 알파가 1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x는 7 곱하기 1이므로 여기는 7 곱하기 1이고 그래서 7이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 된다는 뜻이죠. 네, 좀 이따가 또 문제를 또 풀어볼 겁니다. 자, 이제 제곱근의 대수관계가 이제 마지막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뭐가 있냐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공통수학을 배우다 보면, 실수라고 하는 거를 배우고 뭐 대소판별하고 그럴 거예요.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이 이 수직선이라고 하죠.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고 가운데 뭐 원점 0이 있고 그렇죠. 이 실수에 1대1 대응되는 것이 이게 실수의 성질입니다. 이 수직선 1대1 대응이 돼요. 수직선에. 모든 실수는 다 여기다 점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실수 A하고 B 중에 어떤 것이 더 큰지 보고 싶으면 이거를 대소 판별이라고 하죠. 대소 판별이라고 하는데 A에서 B를 빼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0보다 크게 나왔다. 아, 그러면 A가 더 큰 거구나. 큰 거에서 한 거 뺐으니까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A가 적어도 원점 이런 건 잘 몰라도 A가 적어도 오른쪽에 있구나. B가 여기 있고 이런 게 판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제곱해서 빼보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크면 A가 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단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양수일 때만 할 수 있어요. 둘 중 하나가 음수이고 그러면 이거 못 씁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빼보는 방법이 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쓸까요, 이거를? 얘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루트가 나와 있을 때. 아까 루트 A 같은 경우는 제곱하면 그냥 A가 돼버리고 막 그러죠. 루트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나와 있거나 절대값. 절대값 3을 제곱을 하면 그냥 3의 제곱과 같아요. 그래서 9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값을 풀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제곱을 해서 빼본다. 그런 거고 세 번째가 마찬가지로 A하고 B가 다 양수일 때만 사용을 하는 건데 A를 B로 나눴는데 1보다 크다. 아, 비율이 1보다 크구나. 그런 나눴는데 1보다 크면 A가 B보다는 컸다는 얘기입니다. A가 크구나 더. 이거는 언제 사용을 하냐? 이거는 그 차수가 아주 높을 때 이런 예시가 많은데 쌤이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요거를 좀 다뤄보고 있는 중인 거죠. 제곱의 차이를 이용한다. 그게 루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루트 제곱하면 좋지만 절대값을 제곱해도 절대값이 사라지니까 보통 이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을 한다. 요 정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대소관계를 이용을 하는데 A보다 B가 더 크면 루트를 씌워도 더 크다. 이런 거죠. 만약에 3이 있고 5가 있는데 5가 더 크죠. 그러면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도 더 크다. 그런 겁니다. 제곱하에 3이 나오는 수를 생각을 해보면 1 제곱하면 1이고 2 제곱하면 4니까 얘는 1. 얼마 정도 돼요. 자, 제곱하에 5가 나오는 수를 생각을 해볼까요? 2를 제곱하면 4죠. 근데 3을 제곱하면 9죠, 9. 그러니까 얘는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수니까 2.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루트 5가 더 크다는 거죠. 분명히. 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어쨌건 3보다 5가 크면 그러면 루트 3도 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들이 있고 그 반대로 루트 A랑 루트 B 비교했는데 루트 B가 더 크다. 그러면 B가 더 큰 거지. 루트를 씌우기 전에 당연히 그 안에 수가 더 컸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세 번째, A보다 B가 더 크다. 그러면 루트 A, 루트 B에서 루트 B가 당연히 더 크다는 뜻이니까. 아까 첫 번째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냥 너무 단순한 걸 써놨네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당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 자, 복잡하죠. 읽을 수가 없어요. 복잡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루트 11이랑 3이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큰지 보고 싶다. 루트 11을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얘도 그냥 대충 보면 얘는 3을 제곱하니까 9고 4를 제곱하니까 16이니까 3. 얼마쯤 되겠구나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럼 비교해가지고 왼쪽에 더 큰 건 맞죠. 근데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2루트 2 이런 게 만약에 나왔다면 좀 애매하죠. 아니면 3루트 2라고 할까요? 이런 거. 이렇게 나왔다면 그러면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3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루트 9와 같기 때문에 루트 9 곱하기 루트 2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루트 9가 3이죠. 바꿔 쓸 수 있고 자 곱하게 되면 루트 18이에요. 이게. 오 상당히 크네요. 그러면 루트 11이랑 루트 18을 비교하면 루트 18이 더 크죠. 오른쪽이 더 큽니다. 그래서 3루트가 더 크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제곱해버린다 이 얘기죠. 제곱해서 그냥 11이다. 거의 비슷합니다. 제곱하면 3의 제곱, 루트 2 제곱하면 2지. 그래서 9이 18이니까 오른쪽이 크구나. 그러면 오른쪽이 원래 큰 거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방법이다. 자,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시 문제. 두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7점이랑 7.1 비교하니까 이게 크죠? 그러니까 왼쪽이 큰 겁니다. 루트를 씌워도. 이건 루트 3분의 1이고 3분의 1이죠? 이러면 안 돼요. 루트 안으로 집어넣든지 제곱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 제곱을 합시다. 어차피 양수들이니까 요거 제곱하면은 루트 3분의 1 제곱하면 3분의 1이고 3분의 1 제곱해보세요. 똑같이 제곱하면 9분의 1이죠. 자 비교하면은 왼쪽이 더 큽니다. 3분의 1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커야 되니까 틀렸죠. 루트 있으니까 이 안에 것만 비교하면 돼요. 루트 0.3이 더 크죠. 0.3이 그러니까 왼쪽이 큰 겁니다. 지금 다 틀리고 있어요. 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 루트 3분의 2랑 루트 4분의 3 둘 다 양수니까 4번도 양변 제곱을 합니다. 제곱해서 3분의 2 오른쪽은 4분의 3 통분해야 되겠네요. 이거 3, 4, 12 12분의 8 얘는 12분의 9 오른쪽이 크죠. 오른쪽이 크다고 했으니까 너는 맞다. 자 5번 마이너스가 있네요. 일단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은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떼고 루트 8 여기는 3 마이너스를 양변을 곱한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 놓고 얘를 제곱하죠. 제곱해서 8 3을 제곱해서 9 오른쪽이 커야 되는데 왼쪽이 크다고 했죠. 안 맞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대소관계 옳은 것은 4번밖에 없었다. 자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만 잡아봤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C스텝만 가도 벽이 좀 생길 거고 B스텝, A스텝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해당 문제 풀이 좀 해놓을 테니까 일단 밑에 있는 확인 문제부터 먼저 풀고 지침을 받도록 하십시오.